책을 읽어주는 남자 7월 9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어제에 이어 파이프라인 우화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이프라인의 힘. 시간적 경제적 여유로움을 누리는 길. 한참 주가를 오르고 있던 어느 야구선수와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야구 선수는 연봉이 수백만 달러에 달했지만 나이가 지긋한 초등학교 교사는 연봉 10,000달러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야구 선수는 눈부신 활약 덕분에 언제나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고, 초등학교 교사는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이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을 고려하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 한 명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백만장자가 되고, 다른 한 명은 파산 직전 상태에서 열심히 물통을 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판이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미래의 안정된 삶과 진정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로움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먼저 유명한 야구 선수의 삶을 살펴봅시다. 수년 동안 재능을 인정받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야구 선수는 개인적인 생활에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른 후 이혼당하고 폭언과 마약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는 경제적으로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사실 그는 20년 동안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한 선수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으로 지금은 수중에 한 푼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로 데릴 스트로베리 선수입니다. 그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거의 반평생을 야구 선수로 살아온 데릴 스트로베리는 10대 시절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고, 당시 제2의 테드 윌리엄스, 20세기 최후의 사활타자라 불리는 유명한 선수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화려한 스포츠 선수답게 선수 연봉만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에 달했고, 그 밖에 각종 광고, 방송 및 행사, 연설, 팬사인회 등 연간 200만 달러 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5천만에서 1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대개는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트로베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지방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스트로베리에게는 현재 부인인 샤리스와 세 아이를 부양할 소득도 저축도 그 밖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분명 1억 달러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그는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호화주택, 값비싼 자동차, 마약 중독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비,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엄청난 돈을 주고 고용한 최고의 변호사들. 그는 버는 족족 당김없이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출전이 정지된 스트로베리는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저 어김없이 날아오는 청구서뿐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처참한 상황에 놓인 스트로베리에게 꼬박꼬박 날아왔습니다.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마그릿 오도넬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큰 물통을 날라야 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50년 동안 조용히 시골에서 교사로 지낸 오도넬 여사는 70이 넘어 은퇴할 때까지도 연봉이 8,5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00세에 세상을 떠날 때에는 교회, 학교, 보이스카웃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자선단체에 200만 달러를 기부한 상태였습니다. 연봉이 10,000달러도 되지 않은 그녀가 어떻게 야구선수와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준 것일까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매달 정기적으로 우량주의 선별에 투자했고, 오랫동안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인 투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녀의 주식의
관리한 증권사 직원 밥 올란스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거릿은 마치 게임을 하듯 주식 투자를 즐겼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종이에 3장을 내 책상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은 그녀가 갖고 있던 주식 중 가장 실적이 나쁜 주식이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마거릿은 주식 포트폴리오는 갈수록 번창했고 나중에는 블루칩 주식과 채권, 공익사업주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거의 팔지 않았고 은퇴한 후에도 그녀의 파이프라인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마거릿이 공짜 쿠폰을 모으거나 한번 우려낸 홍차를 다시 한번 우려먹는 자린고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자주 외식을 즐겼고 최신 모델의 뷰익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느라 삶의 즐거움도 모르고 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출에 관해 철저하게 규칙과 규율을 정했고 그것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더불어 매달 빠짐없이 저축과 투자를 했는데 이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한 그녀는 미래를 책임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100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 파이프라인 수입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눈에 띌 만큼 큰 성과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며칠이나 몇 년 동안은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성과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발휘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절제와 어느 정도 자기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